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요즘 저의 핸드폰에 자주 오는 문자가 있는데요. 바로 재난 문자입니다. 내용은 비가 오지 않아 저희가 사는 지역의 댐이 말라가고 있어 내년엔 급수 제한을 할 수 있으니 물을 아껴 쓰라는 문자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깨끗한 물이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자주 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사실 아프리카나 인도, 그 외 많은 나라들이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많이 죽거나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가 말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깨끗한 공기와 그리고 모든 자연의 선물들을 아껴 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이 사회 속에서 많은 갈등과 상처, 오해로 인해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친구와 차 한 잔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행복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안고 오늘은 힘든 일상의 삶을 위한 향기로운 가르침을 전해주는 법정 스님의 행복한 삶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는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각자 인생의 빛깔은 그 빛을 달리한다.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의 빛을 바라며 살고 어떤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인생의 빛을 들여오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잃어버린 무색의 인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삶의 빛깔을 달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삶이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답게 나의 꽃을 피우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면서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위해 땀과 공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아무리 우뚝하고 휘황찬란한 빛을 발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삶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이 보기에 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도 타인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삶이라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타인과 사회를 위한 삶은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이며 희생과 헌신이 높고 의연한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까닭이다. 사랑은 나를 헌신함으로써 아름답게 피어나는 행복의 꽃이기 때문에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높고 우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타인과 사회를 위해 산다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함은 물론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밝게 만드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처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 즉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나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그것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최선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된다.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도 생각에 따라 그 삶의 질은 엄청난 결과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정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똑같은 조건 아래에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과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온전한 나로 산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나와 타인과 사회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며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키는 희생 없이 인생을 좋게 하겠다는 모든 방법은 무익한 것이다. 그런 방법은 도리어 좋게 만들 가능성을 없애버리는데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며 책은담에서는 남을 이롭게 함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의 근본이다 라고 했다. 존 러스킨의 말과 책은담에서 보듯 헌신과 희생을 통해 타인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한 삶인 것이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따르게 하라. 즐겨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끌어내라. 심지어 나쁜 상황에서도, 아니, 특히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즐거움을 끌어내라. 즐거움은 어디에나 있다. 스스로를 통해 즐거움이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즐거움에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큰 슬픔에 처해도 즐거움을 위한 여유는 있다. 살아있지 않다면 슬픔 또한 경험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인생이 제공하는 모든 것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즐겨라. 행복뿐만 아니라 슬픔도 즐겨라.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즐겨라. 새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이별도 즐겨라. 즐겁지 않은 삶의 교훈조차 즐겨라. 루마니아의 파워블로거 드라고스 로우아가 한 말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긍정적인 방법에 대해 잘 알게 한다. 삶을 살다 보면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럴 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모독하는 일이다. 그렇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로우아가 말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다. 절대 긍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산다면 즐거움으로써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싱싱하고 풋풋한 꽃은 가만히 있어도 벌들이 찾아온다. 그것은 꽃의 달콤한 향기 때문이다. 하지만 꽃이 시들어 신선함을 잃게 되면 벌은 찾아오지 않는다. 신선함을 잃은 꽃은 더 이상 풋풋한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덕망이 높은 사람, 즉 높은 품격을 갖춘 사람 주변엔 사람들이 몰린다. 품격은 사람의 향기와 같아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큰 가르침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품격을 잃게 되면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며 더 이상 그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그러나 꽃도 그 생명이 생생할 때에는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밝지 못하면 품격을 보존하기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 세익스피어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품격은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품성, 즉 향기이다.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고 의연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뢰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로 인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꽃과 같이 향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그리움의 감정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끊임없이 그리워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그리움을 품고 사는 것일까? 그것은 그리움의 감정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리움의 감정은 사랑을 뿌리로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운 이를 그리워하는 감정 또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곧 불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움의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것은 자신이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 까닭에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곧 자신이 행복해짐을 의미한다. 법정 스님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리운 이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워한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며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